네, 안녕하세요. 7주차 1강 9장에 있는 실험 9 단상반파 위상제어 정류 회로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목적입니다. 정류 회로의 직류 출력 전압을 제어하는 단상반파 위상제어 정류 회로의 동작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류 회로의 직류 출력 전압이에요. 정류 회로라는 얘기는 단상 반파가 있고 단상 전파가 있죠. 반파 종류랑 전파 종류가 있죠. 그래서 반파. 그래서 지금 실험하는 내용은 단상 반파 위상제어 정류 회로 실험이에요. 그래서 단상 반파 직류 출력 전압 중에서 반파에 대한 삼상이 아니라 단상 반파 위상제어 정류 회로의 동작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위상 제어형 IC를 이용해서 단상 반파 위상 제어 정류 회로를 구성하고 실제 구성 회로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사이리스터 기본 회로예요. 사이리스터 기본 회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AK 단자, 에노드하고 접지하고 전압 몇 뜨는지 그때 이제 요 회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접지가 됐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VCC 연결해가지고 스위치로 해서 전 트리거 전압인가 했을 경우 여기 유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 회로를 이제 응용해서 여기에 이제 이쪽 출력단에다가 붓저나 LED 램프 같은 거를 놓고서 이것을 제어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불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소리의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단상 반파 위상 제어 정류 회로의 기본 회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림 9-1과 같이 사이리스터 위상 제어 정류 회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호각 제어 신호를 위한 점호각 제어 회로의 구성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즉 여기에다가 신호를 내가 이 펄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줄 바에는 펑션 제너레이터 또는 신호 발생기를 이용해서 계속 주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그 시간대에만 이제 이 출력이 나가지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펄스를 요, 요 기간 동안 이 임의로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제어 신호, 그 제어 신호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 제어 신호를 위한 점호각 제어 회로 구성이 여기에 GK에 연결할 이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복잡한 건 아니나 요 동작 특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 회로를 구성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어 신호로 보낼 수 있는 이 제어 회로를 우리는 알아봐야겠어요. 그게 이제 사이리스터 위상 제어 정류 회로다라는 겁니다. 위상 제어는 그림 9-2와 같이 점호각 알파가 0도에서 180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알파를 게이트 신호, 게이트에 전류를 어느 시점에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출력각 VO가 이렇게 바뀌는 이쪽에서 뜰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뜰 수도 있고 처음부터 뜰 수도 있고 90도였을 때는 이렇게만 뜨는 그러한 제어 회로를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알파가 0도인 경우에는 우리가 식유도를 했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VDC가 이렇게 파이분의 VM의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였던 거고 VM은 루트 2의 V의 RMS로 유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알파가 0이면은 여기 알파가 0을 대입해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서 약분돼서
파이의 루트 2의 VRMS 또는 파이분의 VM, 파이분의 루트 2 VRMS나 파이분의 VM 이렇게 요 값이 나와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죠. 그래서 직류전압 평균값이 0도일 경우에는 파이분의 VM, 즉 단상 반파 정류회로 반파 정류회로의 직류 평균값하고 같았습니다. 또한 알파가 180도일 경우에는 알파가 180도이면 여기가 180도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1 빼기 1은 0이라서 알파가 0이면은 알파가 180도이면은 직류 평균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었죠. 그래서 점호각을 그러한 이 알파가 0도, 180도, 45도, 90도 이러한 시간에 이걸 갖다가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점호각 요렇게 펄스가 뛰는 것을 이걸 알파라고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요 점호각을 제어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호각 제어 회로를 보겠습니다. 이게 9.2.2의 점호각 제어 회로입니다. 점호각 제어 회로는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호각에서 사이리스트를 도통시키는 회로입니다. 즉 점호각을 제어하는 회로를 우리는 점호각 제어 회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렇죠? 즉 사이리스트를 도통시키기 위해서 게이트를 제어해야 하고 이 게이트를 제어함으로써 점호각이 제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호각 제어 회로는 게이트 신호를 제어하는 회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점호각 제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IC는 TCA785라는 이런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를 사용해서 점호각을 제어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 TCA785라는 이 I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그 TCA785의 데이터 시트를 참고해서 핀 구성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우리 보통 TTL일 경우에는 7번이 접지고 14번이 VCC인데 얘는 16번 핀 16개의 핀으로 단자로 연결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GND고 1번 GND 그리고 여기 1번 GND 그라운드라고 해놨죠. 접지. 그 다음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단상 반파 위성 제어야. 단상 전파일 때 사용하는 그러한 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단상 반파에서 사용하는 핀 번호는 1번 접지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동기 전압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입력 부분에. 그래서 교류 동기 전압을 넣어주는 5번 핀. 그 다음에 9번 핀이 램프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얘 갖고 정전류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컵페이터를 충전하는 그러한 기울기를 이 램프 저항을 또 이용을 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그 기울기를 저항 R로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컵페이터를 이용해서 같이 좀 이따가 이제 이 삼각파 톱니파를 갖다 보여줄 건데요. 그러한 이 기울기를 우리가 제어하려고 할 때 R9라고 하는 램프 저항과 C10이라고 하는 램프 컵페이턴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조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11번은 제어 전압이에요. 그래서 점호각을 제어하는 전압에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얘는 이렇게 톱니파로 나가는 이 삼각파의 기울기와 직류 전압을 교차하는 그 시점에 이제 이 점호각이 나가지는 거거든. 그래서 요 직류 전압을 내보내는 그 점호각 제어 전압이에요. 그래서 11번은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변 저항을 이용해가지고 11번 편에 가운데 다리에다가 11번 핀 연결해서 이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가변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11번 핀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다음에 12번은 이제 적당한 컵페이턴스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펄스 폭을 확대를 시켜줘요. 이 펄스 폭을 확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1나노 페러스 갖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력으로 15번 핀을 사용해요. 단상 반파일 경우에는. 그래서
15번 핀 쓰면 되는 거고요. 16번은 이제 접지하고 동일하게 입력으로 직류 입력 전압을 넣어주는 핀 단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는가를 회로 구성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상 제어용 IC 동작표예요. 그래서 입력 단자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1번, 16번이 직류 입력 전압의 접지와 직류 입력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5번은 교류 동기 전압이요. 아까 0점을 추출한다는 말을 얘기했었는데 이런 교류 전압 사인 웨이브를 넣어줄 겁니다. 이때 이 0점을 우리가 검출을 해서 점호각을 갖다가 커페이터를 갖다 충전하고 방전하는 그러한 방전을 시키는데 이제 이 0점을 검출하는데요. 그 0점을 검출하기 위해서 이 교류 동기 전압을 갖다가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제어 단자로서는 9, 10, 11, 12, 13, 6번, 8번 이런 게 있는데요. 램프 저항하고 램프 커페이터를 이용해서 삼각파 또는 톱니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톱니파의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R하고 C를 조절해가지고 이 기울기를 조절함으로써 조절하고 그 다음에 점호각 제어 전압이라고 하는 이 직류 값을 하고 이 교차점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교차점이 이제 점호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알파 점호각을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펄스 확장은 커페이턴스 12번 단자인데요. 우리는 1 나노 세컨드를 사용해서 펄스 폭을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13번, 6번, 8번은 우리가 이제 롱 펄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금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안정화된 일정한 정전류를 내보내기 위해서 8번 핀을 갖다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내부에서 사용 처리를 하고 합니다. 즉 TCA785 내부에서 여기는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별도로 특별히 연결할 거는 없어요. 다음에 출력 단자로는 이제 전파 단상 이건 지금 반파 위상 제어 정류회로인데 전파일 경우에는 얘네들을 써요. 근데 우리가 단상 반파일 경우에는 15번 핀에 해당되는 Q2 출력 Q2를 이용해서 출력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출력 Q2는 이렇게 펄스가 이렇게 뜨는 거고요. 이 펄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펄스를 이용해 가지고 제어를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리스터 기본 회로를 단당반파 기어 위상 제어 정류 회로의 기본 회로를 이 출력 단자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펄스 나온 것을 변압기를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전압을 이용해서 G 단자와 K 단자를 뽑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 내용은 또 좀 다시 설명을 할게요. 네. 내부 회로입니다. 그래서 TCA785 위상 제어용 IC인 TCA785를 이용한 점호각 제어 회로인데 점호각 제어 회로 TCA785의 각 부위 파형해서 이 IC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때 출력 2번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2번은 아니고 우리는 여기다 이걸 쓸 거예요. GK라는 거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2회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다 GK를 연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다 연결하기 위해서 제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 TCA785의 외부 연결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아까 접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접지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고요. 5번에다가는 교류 입력 전압을 넣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0점을 검출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건데 입력에다가는 이제 사인 웨이브 파형을 이런 파형을 넣습니다. 넣으면은 저항을 통해서 교류 신호는 커페일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다음에 그렇게 흘러들어가고 직류 전압은 이쪽으로 통과를 하겠죠. 바이패싱을 할 테니까 커페이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류는 통과시켜주고 직류는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RC 회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그냥 가장 간단한 게 이런 R과 C가 있을 때 여기 5V 걸면 여기 5V가 걸리잖아. 그렇지? 교류랑 같이 합성되어 있는 신호가 갈 경우에는 교류는 통과시켜주고 여기 직류 신호는 남는다라는 게 직류 전압은. 그래서 여기 직류 전압이 남는데 얼마큼 남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딱 통해서 교류는 통과시키고 직류 전압은 이만큼 떠 있어.
지금 어느 때를 보냐면은 이 정극성일 때를 보는 거예요. 정극성일 때 보니까 여기는 역방향이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겠네. 이렇게 해서 흐르겠죠.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될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찍는 거니까 몇 볼트가 될까? 그렇지. 이 다이오드의 문턱 전압이 걸리겠죠. 그게 이제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뜰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게르마늄이냐 실리콘이냐에 따라서 실리콘일 경우 0.7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0.7V가 여기 걸린다라는 얘기야. 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0.7V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0.7V가 쭉 나가질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반대 파형이 떴을 경우에는 지금 여긴 접지니까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 하면 여기가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잖아. 여기가 플러스 전압인 거고. 그러면 요 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내가 가령 플러스 15V 여기 마이너스 15V인 이러한 정연파를 넣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15V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5V가 되겠죠. 마이너스 15V라는 얘기는 이 영전위보다는 여기서는 지금 이쪽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반대로 음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접지로 그냥 딱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가 지금 음의 값이니까 이쪽으로 다 전류가 흘러서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영전이야, 즉 접지야, GND.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해서 반대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전압일 경우에는 내가 지금 여기가 그러면 기준을 봤을 때 여기는 영전이고 여기는 지금 15V가 될 거 아니야. 이쪽이 15V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몇 볼트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5V가 되는 거지. 즉 영전이보다는 여기가 더 낮은 전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겠다라는 얘기 이쪽으로. 물론 이쪽으로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이쪽으로 안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것이죠. 이렇게 흐르는 것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된 거예요. 여기 플러스 15가 된 거고 지금 역방향일 경우에는 이렇게 요 부의 파형일 경우에는 여기가 15라는 얘기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요 접지는 0인 거고시고. 그러니까 전류는 이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이 접지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교류는 통과시키지만 이제 직류는 차단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겠네. 이쪽으로는 역방향이니까 안 흐르고요. 딱 흐르면은 여기에 문턱 전압도 뜨겠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V가 마이너스 0.7V가 되겠네. 아까 내가 여기를 오실로스코프로 마이너스를 찍고 여기 플러스를 찍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전 위가 높잖아. 여기가 전 위가 높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로 찍었을 때는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여기 정방향일 때가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하는 거니까 이제는 반대로 오실로스코프를 찍어 놓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뜨겠지. 그렇지? 여기는 0.7V 또는 뭐 0.5든 0.6이든 0.3V든 그러한 전압 다이오드 문턱 전압이 뜨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또 플러스일 경우에는 다시 이쪽으로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겠죠. 이 문턱 전압이. 그래서 B 지점을 재면은 플러스를 여기를 찍고 접지를 마이너스를 여기 찍으면은 이쪽 라인을 찍으면은 얘는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 양당 간에 문턱 전압이 이렇게 뜨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B 지점은 이렇게 뜬다라는 얘기예요. A 지점은 정연파를 넣었으니까 이런 파형이 뜨는 거고요. 그게 입력 전압을 의미하는 거고 B 지점은 그래서 다이오드 문턱 전압이 뜨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0.7이든 0.3에서 0.7이든 이러한 문턱 전압이 뜬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VTH야. 여러분들 실험을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고서 이렇게 파악이 되면은 이 회로 구성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다음에 이제 C번 단자하고 D번 단자, C번 단자하고 D번 단자는 이렇게 각각 10번이랑 11번 핀인 건데 C번 단자는 여기 있는 R 값하고 이게 램프 레지스턴스 해가지고 램프 저항이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여기는 커페이터고 그래서 R하고 C하고가 연결이 되어 있는 내부적으로 이 TCA 실파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얘는 지금 정전류가 커퍼히트에 충전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저항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얘는 컴페이터의 충전되는 이 10번 단자 접지를 여기다 찍고 플러스를 여기 10번 단자를 찍으면은 얘는 삼각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삼각파가 안 나오고 이 저항값, 여기 가변저항 사용했죠. 저항값을 갖다가 잘 못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도 떠, 이렇게 떠. 또는 이렇게도 떠,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까지 안 올라가고, 이렇게도 떠, 이렇게 뜬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뜬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낮게도 뜬다라는 얘기예요. 낮은 전압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이제 요 출력 볼 때 요 2번이 제대로 안 나와죠. 왜 안 나와지냐 하면은 지금 C번 단자는 이렇게 삼각파가 이렇게 나오게끔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어 전압이라고 해서 11번 핀이 가변 저항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된 거야. 즉 가변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0kg짜리인 것이고 여기에다가 딱 찍은 거야. 여기 접지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다가 10V를 이렇게 넣었어. 10V를 넣고 여기 정중앙에 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몇 볼트, 이쪽은 몇 볼트가 걸릴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2회로랑 동일한 거야. 이렇게 해서 10V인 거고 여기 저항. 내가 지금 정 가운데다 놓는다는 얘기는 여기를 저항값을 재면 몇 ohm이라는 얘기야? 5kΩ이라는 얘기야. 즉 여기가 5kΩ이고 반 나눠진 거니까 여기도 5kΩ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찍으면은 또는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는 몇 볼트가 걸려? 그렇지. 10V를 반으로 나누니까 5V가 걸리는 거 아니야. 얘를 위로 올렸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8kg가 되겠지. 여기 2kg가 되겠고 위로 올려서 8kΩ이 되면은 그럼 여기 몇 볼트가 떠? 8V가 뜨겠지. 즉 전압이 지금 여기에서 이 회로에서 삼각파는 톱니파는 이렇게 발생이 되고 여기 11번 핀이라고 되어 있는 이 D번 단자는 요 가변 저항을 여기 있는 가변 저항을 위아래로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쭉 나가지는 이 가변 저항 직류값이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변 저항을 조절함으로써 이 삼각파하고 톱니파하고 이 직류 전압값하고 만나는 이 교차점이 서로가 바뀌어지겠네. 즉, 요 직류 전압값을 위로 올리면은 만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 되겠지. 이 지점의 점호 요 2번, 15번 핀에 해당되는 2번 값이 요때 요렇게 뜬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출력값도 요렇게 뜨겠지. 요렇게. 전체 0도, 알파가 0도이면은 이렇게 다 뜨겠지만은 요 시간에 이게 한번 130도라고 하면은 여기 130도일 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만 뜬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뜬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게 계속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만 파형이 뜬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높이 올린 것을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파형이 직류값이 이렇게 나와지겠네, 그치? 그럼 요때 만나는 지점 이게 알파라는 얘기야. 요때 이렇게 뜬다라는 얘기야. 이 2번 출력변, 요 15번 핀이 이렇게 뜬다는 얘기야. 이 출력핀이 뜨니까 F는 나중에 설명해.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렇게 뜨니까 그때는 파형이 어떻게 나오겠어? 요렇게 뜨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좀 더 직류 평균 값이 더 커지는 거지, 이렇게 뜬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 톱니파와 직류 전압값에 이 만나는 요 지점을 우리가 제어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하고 제어를 할 수가 있겠어? 그렇지. 이 R값과 이 R값은 커페이터는 0.1 마이크로페럿을 쓰니까 지금 우리가 쓰기로 지금 여기 픽스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이 가변 저항 값을 조절을 하면은 이 기울기 삼각파의 기울기가 이렇게 또 바뀌어져. 그러면 직류값은 여기 동일하더라도 이 기울기가 바뀌어지면은 요때 알파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때 알파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때가 알파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지. 이때가 알파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 전압값이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뜨겠죠. 그래서 이 직류 전압값이 또 바뀌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R값을 가변시키면은 요 알파를 갖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직류값을 위아래로 또 조절하면은
이 만나는 이 지점이 또 바뀌는 거야. 이 직률값 조절하는 데는 어디라고? 그렇지. 이 D번에 해당되는 이 D번이라고 파형, D번 파형이 이거야, 지금 직률값. 요거. 요 값을 갖다 변동시킴으로써 요 알파를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알파를 조절함으로써 출력 2, 이 TCH1852 출력 15번 핀이 이러한 펄스가 뜬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에는 이렇게 펄스 폭이 커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타임 퍼 디비전을 디비전을 짧게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펄스 하나 딱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뜬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요 전압이 뜨면은 이때 전압이 딱 흐르면은 이쪽으로 출력이 나가진다라는 것이 어떻게든 전압이 뜨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교차점을 맞춰서 교차점 때 이 알파 점호각이 출력으로 나가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신호가 이러한 5V는 안 되고 뭐 그 정도에서 신호가 나가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호가 이제 나가지고 그러면 나가질 때 그리고 안 나가질 때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나가지면은 이렇게 하면은 베이스에 이렇게 전류가 딱 흘러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베이스에 전류 흘러 들어가면은 여기에 지금 변압기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여기가 1차 측이고 여기 2차 측이고 했을 때 여기 베이스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전압이 15V가 걸려 있으니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요 트랜지스터는 도통이 되겠네. 어느 순간에 펄스 딱 뜬 순간에 요 2번 요 펄스 딱 뜬 순간에 전류가 딱 흐른다라는 얘기야.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여기 1차 측이 여기 있고 2차 측이 여기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이 코일에 의해서 변압기가 여기 쪽에 이제 자개가 형성되고 그 자개에 의해서 전류가 흘릴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은 상호 인덕턴스가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쪽에 지금 점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다이오드를 순방향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점 찍혀 있으면은 상호 인덕턴스 M이라는 이것은 플러스가 되겠죠. 당연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얘는 어쨌든 전류가 이렇게 흘러. 마이너스라도 전류가 흐르겠지. 어쨌든 간에 자개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이 저항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뜨겠어? 퐁 뜨겠지. 요 시점에 그 흘러 들어간 시점에 이렇게 뜨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약간의 역기전력이 뜨는 것은 이 변압기에 의해서 역기전력이 조금 뜨죠. 그래서 이러한 신호가 뜨는 것이고 여기를 이 G 단자를 접지하고 이렇게 찍어보면은 찍어보면 이러한 파형이 뜨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F 단자가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GK를 이용해서 우리 기본 회로 아까 본 제어용 기본 회로에 GK 여기에 이거를 요 게이트에 찍고 캐소드를 이쪽에다 찍어서 사용을 하면 여기에 불밝기를 조명기를 우리는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부수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이쪽 변압기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변압기를 갖다 코일을 내가 이렇게 감았어. 그리고 이쪽도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플레밍의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자기가 이렇게 유도가 되잖아.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도 그렇게 자기가 유도가 되겠지. 자기가 유도가 돼가지고 전류가 또한 흐를 거예요. 그 흐르는 게 코일을 이렇게 감았느냐 반대로 감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흐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이오드를 내가 이렇게 순방향으로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전류가 이쪽으로만 흘러야 돼. 전류가 이쪽으로만 흐를 때 전압이 뜨겠네. 반대로 근데 흐르게 될 경우에는 코일을 이 A 단자 여러분들 실험할 때 펄스 변압기 다리가 이렇게 2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또는 3개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3개 2차 측에 다리가 3개 있으면 이거 하나 그냥 안 쓰고 양쪽에 있는 2개 쓰면 되는데 코일을 어떻게 감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면은 이게 역방향이 하니까 얘는 차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신호가 안 뜰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신호가 뜨게 하려면은 얘를 어떻게 감았는지는 내가 그 코일을 갖다 해도 몰라. 그래서 얘를 갖다 제대로 측정을 하려면 별도의 시스템 LED 달고서, 그건 이제 실험 이때 얘기를 할게요. 실험 방법 할 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은 얘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여기 신호가 안 뜬단 말이야. 0볼트가 된단 말이야. 왜 여기 전압광가 없잖아, 이 저항에. 그래서 얘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A 단자를 갖다가 다이오드는 이렇게 그대로 냅두고, 다이오드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A 단자를 이쪽에다 연결하고, A 단자라는 얘기는 펄스 변압기의 한쪽 다리를 처음에는 이 다이오드의 에노드 쪽에 연결했다가 이 펄스가, 이 F 단자 이 펄스가 이렇게 안 뜨면 A 단자를 이쪽에다 연결하고, 이 B 단자로 되어 있는 요거를 이 다이오드의 에노드 쪽에 연결하라는 얘기야. 서로 크로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뜬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야.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펄스 변압기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1차 측 여기 있고 2차 측에 이렇게 세 개 다리가 나와 있어요. 세 개 다리 그냥 이거 하나 쓰지 말고 여기다가는 이거 연결해 이렇게. 그리고 2차 측에는 이거 다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다이오드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이오드 있으니까 달고 저항 달고, 그 다음에 요거 나와 있는 걸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가 G가 되고 여기가 K가 되는 건데, 여기 G 단자를 오실로스코프로 접지어 있고 봤는데 이 펄스가 하나도 안 뜬다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딸랑 여기 나와 있는 이걸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 단자라고 할게요. 여기 A,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A 나와 있는 걸 이 다이오드의 에노드에 연결하지 말고 이쪽에다 연결하라는 얘기. 이 저항 이쪽에다가. 그리고 B로 나와 있는 이 단자를 어디에다 연결하라는 얘기야? 이 다이오드의 에노드에 연결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경우, 둘 중에 하나면 이제 펄스가 뜨는 거고, 다 안 뜬다 하면 이 펄스 변압기가 고장 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회로를 실험 방법 2강 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2강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하면 됩니다. 내부 회로도 TCA785의 내부 회로도예요. 32분이 지났는데 네,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네. 네,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